아주 특별한 주제를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선교, 선교와 군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로 오늘 시간을 열어가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들 또 중요한 선교 리더십에 계신 분들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꼭 주목하고 보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목사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은 지금 군 생활이 몇 년 하셨던 거죠? 군에서 30년 7개월 예, 많이 했네요. 네, 대령으로 예편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목으로 이렇게 전 군에 예, 또 장병들을 또 신앙으로 양성하셨고 예, 지금 이제 군선교연합회라고 하는 예, 정확한 명칭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그렇죠. 그러면서 네네. 또 외부적으로는 네. 기독교 군종교구, 군종교구. 예, 병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기요. 아, 두 개 같이. 그렇지. 네네. 한국 교회는 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네네. 그다음에 또 국방부나 정부를 상대로 할 때는 아. 기독교 군종교구. 아, 그래서 교구 이렇게 나오신 거고. 아유, 그렇게 잘 사역하셨고 지금 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목사님? 종로 5가인데 네네네. 100주년 기념관 옆에 네. 거기서 그 대회비인데요. 그 아까 저기 구글 쳐보니까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일하시는 우리 양재준 목사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우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양재준 목사입니다. 현재 총무로 섬기고 있고요. 저도 군선교를 군목으로 20년 했고 또 전역한 이후에 군 선교사로서 11년째 현재도 주일마다 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군선교연합회의 총무로서 지금 1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전역할 때 계급이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소령으로 예편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다 장교로 이렇게 연편하셨고. 군선교 현장을 다 현장을 아는 다. 사람들이 거기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 이제 장교 라인업과 병사 라인업을 예, 우리 홍상표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태릉에 있는 겨자씨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병영문화네트워크의 대표로 있는 홍상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그 수기사 수도 기계화 사단에서 이제 네. 근무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언제 근무하신 거예요? 84년도에서 86년도. 84년도에서 86년도. 예. 아, 그땐 좀 이렇게 험했죠, 군 문화가. 예, 뭐 그 네. 당시에 있는 문화를 다 경험했죠, 군 문화를. 그때는 30개월인가요? 30개월. 30개월. 네. 네. 야, 그렇군요. 군종병으로 또 활동하시고 대대 군종병이셨나요? 이제 수기사는 이제 직할 때가 여러 개 있는데 네네. 통신대대 군종사령으로 있으면서 네네. 맹호교회를 그때 섬겼죠. 아, 맹호 부대, 그죠? 월남도 네네. 갔다 왔던 네네. 맹호 부대고 그러면은 이중보직인가 아니면 군종병만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정식으로 980 주특기로 갖고 있고. 군종사병이면서 네. 대대급이다 보니까 운수 수발병, 아, 그다음에 일보를 그때 썼습니다. 병력계 아, 매일매일 병사들이 음. 우리 부대 몇 명이고 몇 명 들어오고 나가고 뭐 그런 아. 것들을 매일매일 쓰는 걸로 일보를 음. 그때 대대 전체 병력들을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일도 하시고 또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군종병으로 하셨다 이런 말씀인 거죠? 군대 내에서도 네. 매일 네. 월화수목 4일을 네오반 예배를 제가 음. 예배를 인도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특별한 경험을 했죠. 네. 근데 대대급인데 어떻게 980 주특기가 있었네요. 예, 저희 부대는 980 주특기가 있었어요. 통신이. 네네네. 네. 여기서 선교사님들께 말씀드리는데 그 군인들은 뭐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 거죠. 자기 이름에 백보, 백보병, 120모, 일빵빵. 일빵빵 뭐 이렇게 있는데 군종병. 이제 군종병이 980이었고 그 당시- 지금은 좀 달라졌죠? 지금도 980이라고 그러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형사들이 네, 우리 그 군종병의 현재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유현 우리 형제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직
선교사 자녀 출신 군종병 정유현입니다. 네. 지금 해병대 군종병 예, 제대한 지 1년 조금 안 됐고 1년 하고 네. 7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7개월 정도. 그 대대 군종병인가요? 저는 여단 군종병. 여단 군종병. 그 연대 군종병. 네, 그죠? 맞습니다. 연대 옛날로 말하면 연대 군종병이고. 예, 그러면은 교회 일만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일반 보직은 안 하고. 이제 저희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군 산하에 있는 부대이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군종병이라는 병과는 이제 사단 군종병만 원래 주어지는 보직인데, 근데 아무래도 저희 해병대 1사단 내에서는 한 개의 사단과 네 개의 이제 4개 연대, 4개 여단이 있는데 이 4개의 여단을 이제 그 사단 군종병 혼자서 관리하지는 못하니까 이제 따로 이제 비보직이지만 그래도 여단 군종병을 만들자 해서 현재는 물론 제가 나올 때는 이제 군종병이 이제 없어진 추세여가지고 제가 마지막 여단 군종병이었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각 여단마다 하나의 군종병이 있고 저희는 평일에는 이제 교회에 와서 목사님 사역을 도와드리지만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여단에 남아서 이제 일반 그 본부 중대 작업병으로 있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그 군종병의 과거고 현재의 군종병이고 참고로 저는 두 분의 중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일병 때까지는 철책부대, 최전방 철책부대에서 이제 보병으로 일단 생활을 했고 상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는 또 군종병으로만 교회에서 980으로 연대 군종병으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저도 똑같습니다. 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저는 1병까지 이제 박격포병으로 있다가 아, 81명 박격포병으로 있다가 이제 선임 군종병이 이제 저희 돌면서 저를 딱 뽑아가지고 상병부터는 군종병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얘기가 됐는데 군종병이 마지막 군종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국방부에서 더 이상 군종병의 그 유무가 필요하냐, 그냥 군 목사님들 아니면은 군 신부님이건 목사님들이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저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군종병들을 없애고 그냥 군종 장교만 이제 활동시켜가지고 어차피 온라인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점 없어진 추세여가지고 저는 해병대 1사단 2연대 군종병이었는데 제가 마지막 2연대 군종병이었고 제 후임은 7연대 군종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훈련단 군종병까지 기억하는데 아마 그 친구로 끝으로 이제 군종 장교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라고 하면 편제가 있었어요? 군종병 여단에? 예, 아. 이제 물론 정식은 아니지만 비정식으로 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다 없어진 거죠. 아 편제는 없는데 네네. 그 지휘관 재량에 의해서 네네. 거기다가 이제 저 군종장교 도우라고 여단급에 네네. 비보직으로 비편제로 아, 그렇게 뒀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또 이제 군종병 역할이 크게 또 뭐 이제 액티브하게 활동을 네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감소되니까 이제 없앴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군에는 이제 군종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민간인 목사님들이 또 군 선교사를 이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민간인으로서 이제 군에 출입이 잦다 보니까 코로나 위험 때문에 민간인 목사님들 많이 못 들어가게 했고 그래서 아마 더 군종병이 그 내부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참고로 저희 두 아들이 최근에 군대 갔다 왔고 하나들은 아직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양 목사님 요 얘기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저도 군선교사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반짝 들어갔다가 한 2개월 들어갔다가 한 4개월을 못 들어가고 이게 거의 반복되다시피 하다 보니 사실 군종병이 거기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종병이 제가 뭐 온라인으로 할 때는 예배 준비도 해야 그렇죠. 되고 병사들을 다행히 지휘관이 믿는 분이셔서 병사들은 교회로 모이게 하고
같이 큰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를 집중시켜 주셨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직접 접촉하지 못하는 면을 군종병이 그들하고 이제 호흡하면서 예배도 모이게 하고 간식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지속적인 이 예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사실 군종병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럼 군종병이 앞으로도 계속 있는 건가요? 그래서 군종병은 주특기가 이제 제가 아까 뭐 번호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아주 없어지진 않고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 다시 이제 군목단에서 네네. 그래서 군종 부서관이라든지 이런 군종병이라든지 걸 감소시키거나 또는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군을 좀 감원시키다 보니까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예, 부활시켰습니다. 군종병은 군종 장교가 있는 부대에 네네네. 현재가 돼 있어요. 다 있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장비 현대화 그리고 이제 병력 감소, 네. 이제 국방부 그 정책에 따라서 네. 점점 줄어들고.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선에서 이제 군목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군목 목사님들의 고민이 군종병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군종병이 없다는 말에 제가 사실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이제 군종병은 이제 선교단체 출신들이 많이 갔을 때예요. 신학생들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사람들이 뭐 우리 잘 아는 뭐 CCC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들이 가서 이제 군종병 사역하면서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이제 군종병이 되게 또 겪어봤지만 되게 은혜롭게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귀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의 특성을 보니까 군종병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솔해서 교회 데리고 가야지. 또 내 일과 시간 또 사람들 관리 책임져 줘야지. 또 뭐 가서 뭐 시키는 일이 다 저도 주일날 해봤지만 커피 타고 뭐 청소하고 헌금 봉투 넣고 주보 적고 그렇게 쉬어야 되는데 새벽 예배도 도와요. 새벽 예배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헌신이 많이 필요한 건데 우리 유현 형제님 맞나요? 군종병을 하기가 좀 사람들이 꺼리나요? 요새 분위기가? 제가 있었을 때는 꺼린다는 거는 없었고요. 이제 사단 군종병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렇죠. 여단 군종병은 비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는 오히려 예배 자리에 더 나아가고 싶었는데 그 예배에 나아가려는 그 자리를 오히려 못 가게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힘들었죠. 부대 상황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른가요? 네, 사단급 이상 제대는 네, 그 담임 목사님이 군목이니까 네, 네, 항상 그 새벽 네. 예배를 하잖아요. 네, 네, 그 군종병도 깨가지고 새벽 예배 네. 보좌를 해야 하잖아요. 네, 네, 네. 피곤한데도 또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군종병하고 옛날에 최고보직이었는데 그 다음에 저 PX PX 관리병 여기도 최고보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그게 오히려. 아주 그 힘든 보직으로 지금 진짜? 전락이 됐대잖아요. 네, 네, 네. 저희 막내가 지금 PX병입니다. PX병인데 그 힘든가 봐요. 왜냐하면 힘들죠. 그 자기 남들 놀 때 자기는 열어야 되고 개인 시간이 없어. 개인 시간이 없고 요새 MZ 세대들은 그래. 자기 시간 관리하고 뭐 운동하고 막 이런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군종병으로 섬기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 목사님 좀 이런 얘기 들으면 안타깝지 않으세요? 홍 목사님은? 그렇죠. 진짜 예. 안타깝죠 이렇게. 군종병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목사님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군종 사명을 경험하면서 이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일반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가서 군종 사명을 하다가 온 거니까. 아마 요즘 친구들이 이제 그때 저희들처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도 만약에 그 군 생활을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선교단체가 됐든지 아니면 MK나 PK가 됐든지 군 생활을 좀 선교지에 파송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군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군 생활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돼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양질의 우리 훈련된 신앙에 비교적 성숙한 사람, 네. 준비된 사람들을 군종 사병으로 보낼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좀 잘 배분해서 곳곳에 군목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으니까 그런 곳에 그 역할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이제 선교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그 재외국민 특례로 이제 휴가도 이제 현지로 가거든요. 현지로 가요. 엄마 아빠 계신 사역지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말이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한테 뭐 야 수류탄 까서 던져 이렇게 까는 건가? 뭐 이렇게 그 표현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영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구리스펜 요새 구리스펜이 뭔지 뭐 그런 거 안 쓰죠. 저희 때는 뭐 구리스펜 뭐 딸딸이 뭐라고 그러지? 뭐 군대 용어들인데 언어적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재외국민 특례는 아니지만 재외국민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거기에 비슷한 뭐 보직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들은 이렇게 자료나 정보에 의하면 이제 군종병들을 MZ 세대들은 조금 이렇게 유현 형제님이 있었던 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좀 MZ들이 군종병을 이중보직을 하면서 하기는 좀 꺼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을 저희가 이제 선교계에서 고민을 했을 때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교회 사역들 많이 도왔잖아요. 현지인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좋은 또 자질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 보실 때 선교사 자녀들이 그 군종병으로서 좋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정우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뭐 군종병 훈련이 됐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친구가 선교사인데 그 아들을 군에 보내서 몇 년 전에. 네. 근데 군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가 생소하잖아요. 생소하죠. 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 언어도 이제 뭐 한국말은 한다고는 하는데 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관심사병이 돼 있죠. 관심사병이 됐죠. 아이고. 관심사병이. 네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잘 그 격려하고 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수를 했어. 그 선임병이 아 저거 당나귀네. 에? 네. 당나귀라고 그러니까 네. 이 친구는 나 당나귀 아닌데 나 사람인데 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네. 그래 그런 어떤 그 군대 용어 그다음에 또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 네. 그다음에 그 한국인으로서 이제 어떤 속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는 데가 어쩌면 또 군이잖아요. 네네. 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네네. 근데 그걸 떠나서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을 보좌해서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네. 우리 M키즈가 얼마나 순수해요. 그렇죠. 네. 순수하고 네. 또 아버지 엄마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걸 네, 네. 보면서 네. 또 나름 사명이 있을 거고 네네. 그래서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네네. 악기들도 많이 달아요. MK들이 또 악기들도 많이 하고 그 현지에 얼마나 있다가 그 군대 가신 건가요? 저는 이제 9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물론 중간에 한국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한 10년 조금 넘게 해외에 있다가 이제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 이제 정착하고 19년도 8월달에 이제 해병대 입대를 하긴 했는데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MK 친구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계속 하던 얘기는 MK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군종병으로서 어떻게 다른 병사들한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MK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사님의 그 니즈, 필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캐치를 할 수 있고 그 PK라든지 아니면은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던 청년들이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청년들보다 오히려 MK가 더 빠르게 더 또 실용적이게 활용적이게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또 제가 그래왔고 또 이 친구도 이제 저를 또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오히려 MK들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음. MK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아무래도 한국인들이랑 다르기에 군종병이 또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렇죠. 부대 내에 있으면은 또는 PX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눈치를 보게 되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죠. 교회에 있으면은 아무도 없고 군종병과 목사님만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솔하게 더 마음을 열고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MK가 가장 좋은 게 저희는 한국인들보다 좀 더 공감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해왔던 게 공감이기 때문에 부모님 선교사이신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던 것이 외국인들에게 현지인들에게 공감을 해주는 그렇죠.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MK가 군종병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네네네. 그 얘기가 있네. 진짜. 그런데 그 군종병들을 위한 무슨 훈련이 있나요? 입대 전에 네. 어떤 게 있는지 양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입대 전에는 뭐 특별한 거는 저희 군성교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네네. 이제 군대에 들어갈 예정이 있는 네네. 청년들을 네. 소집을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예, 저희가 네. 이제 군대는 이런 곳이다라는 네, 것도 네, 네. 이야기해주고 네. 또 군에서 어느 정도 겪어갈 일들을 또 상담도 받고 또 그 사명을 좀 해서 너희들은 군선교사로 파송되는 거다 네. 하는 어떤 그런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군에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군선교를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많을 때는 뭐 5명도 오고 10명도 오는데 지금 굉장히 좀 음. 코로나 때문에 또 네. 그 영향이 있었는지 네. 한두 명 정도밖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달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네. 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예. 네. 군에서는 또 그 군종병 집체교육. 그럼 종합행정학교라고 해서 네네. 군종병 주특기를 받고 들어오는 그 병사들에게 한 7, 8주 정도 아, 교육을 많이 하죠. 많이 하네요. 교육을 거기서 이제 주특기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종장교들이 활동하는 모든 그 영역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군종병이 과연 어떤 임무를 군에서 수행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주특기 교육이 한 7, 8주 이루어지죠. 거기 대상은 사단급 군종병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군종 목사님 있는 편제가 편제가 있는 돼 그렇죠. 있는. 군종병. 요 훈련 안 받았죠? 저는 안 받았죠.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편제는 받지 않죠.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피셜하게 있는 군종병 훈련도 있지만 좀 그 오피셜하지 않는 군종병들을 양성하는 이제 훈련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목사님 이런 훈련 없습니까? 병영 문화. 저희들은 네, 지금 네트워크. 없고요. 이미 이제 군종교연합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 네네. 영역들은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MK가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군종사병을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같은 또래라도 캠퍼스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누군가를 전도해보고 혹은 양육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군에서 하고 있었던 이전의 비전 2020 혹은 2030으로 전환이 될 때 일반 병사들 가운데 그런 선교기관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가능하면 또 좀 마지막으로 파송될 때 군대 가기 전에 군종교연합회에서 가든지 아니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우리 행정학교로 아예 지원을 해서 그런 특수훈련을 군종병사 훈련을 받고 들어가면 네네. 지금 군대에서 필요한 군종사병들 얼마든지 수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꼭 뭐 군종병만 아니더라도 군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저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들은 거예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야 나서지 마, 그냥 튀지 마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그게 진짜 딱 바뀐 거예요. 저도 아 군대는 튀면 안 되는구나 조직 문화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유현 형제님은 콤캐드라고 선교사 자녀 교육 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 팀하고 KWMA하고 이제 군선교연합회랑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MK들의 군 입대를 위한 준비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군 문화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자녀들은 특색이 뭐가 있냐면
이제 영어권이다 보니까 말할 때도 우리는 뭐 나는 오늘 뭐 목적어 얘기 한참 하다가 그거 할 것 같은데 안 할 거야 이렇게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MK들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먹을 거야 빵을 이렇게 동사가 먼저 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언어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대기업에 가서도 이제 MK들은 6시 퇴근이 나 6시면 5시 30분부터 퇴근 준비하고 가는데 다른 동기들은 아유 부장님이 오늘 뭐 하시나 이렇게 8시까지 눈치 보는데 우리 MK들은 그냥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들 군대에서 이렇게 조금 MK들이 힘들어하는 문화들을 조금 소개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군대 용어라든지 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다른 용어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오리엔테이션 시키고 또 군이 이제 선교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제 2부에서 이제 그 얘기 다룰 건데요. 군의 남자들에게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홀로서기라는 시간인데 저도 사실은 군에서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하고 그런 경험하면서 아 내가 정말 선교사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군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얘기해주고 또 저희 이제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뭐 군에서 개발하는 게 맞나 봐요. 뭐 공부도 해도 되고 책도 읽으라고 또 돈도 준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군이 나를 진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군종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군종병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잘 소개를 해주면 우리 MK들이 듣고 아 군에 대해서 그냥 MK들 얘기 우리 알잖아요. 카츄샤 갈래? 아니? 뭐 그런 거 해외 파병 갈까? 해외 파병도 MK들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영어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평범하지만 우리가 이제 군종병이 돼서 목사님도 돕고 또 지금 군 선교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더 좋은 발전이 되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네. 선교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군종병을 지원하고 싶으면은 병무청에 그 군종병 그 들어오는 그 요청을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전, 1년 전에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신청을 해야 뭐 자격 요건이 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뽑혀지면은 거기서 주특기 교육도 받고 아무래도 그 선교사인 아버지 어머니를 다 이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역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 이해도가 네. 크잖아요. 다른 네. 병사들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MK즈.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병무청에 들어가서 그 요청하는 거, 신청하는 거,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라. 네, 말씀드립니다. 그럼 혹시 거기에 뭐 신학교 나와야 된다 이런 자격이 있나요? 그 자격도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꼭 신학생들만 뽑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네. 아 그렇구나. 몰랐죠?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군종병을 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네. 신학생은 맞지만 신학과 출신으로 명칭이 돼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지금은 바뀌었지만 제가 지원할 때만 해도 무조건 신학과만 군종병을 택할 수 있다 해서 저는 그래서 군종병 생각을 안 하고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통역병 네네.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마침 갔는데 또 부대 선임이 실제로 통역병을 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영어 군 용어 책을 받고 준비하고 통역병 뽑혔는데 근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못했지만 근데 그게 떨어지자마자 바로 제가 군종병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 싶었던.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이제 군종병에 대한 얘기를 또 선교사 자녀와 또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군선교의 미래 또 군과 선교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